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곰팡이를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양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줄기와 잎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녹병하고 시드름병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균, 파이토플라스마까지 해서 결국은 수목병리학은 한 6시간 정도는 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마름병에 대한 특성,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주시고 이제 강론으로 가서 밤나무 줄기마름병, 우리 알다시피 3대 병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좀 이따 기출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참 병원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보기에서는 구조 이런 잔항각인가 뭐 잔항반인가 나출잔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분생보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출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강론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뭐 병용균에 대한 라틴어입니다만 이 부분도 종종 물어보고 있고 병진과 표징 그리고 어떤 발생 특성 혹은 발병 특성 방제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좁혀보기도 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한번 좀 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임금병 이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병균에 대한 항명도 기억해 두시고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소나무로 가지 마른 병, 다른 말로 수주교양병 혹은 여기 병글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을 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약제로 방제 안 된다는 것도 이런 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벌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나무 주사 있다는 거. 소나무로 피목가지 마른 병도 종종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병균에 대한 부분도 좀 기억을 죄송합니다. 피목 가지 마른 병이 있고 밑에 가지 끝 마른 병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저도 순간 실수했었는데 그래서 특히 가지 끝 마른 병 이게 좀 몇 번 나왔습니다. 특히 병균이 좀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디플로디아 입마른병이라는 거. 역시 피목하지 마른 병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반, 자랑포자가 날린다는 거, 건강한 침면은 내성균이 있다는 거. 나머지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 잣나무 수지 동고병, 밤나무 가지 마른병, 오동나무 줄기 마른병. 특히 이 부분도 단수님은 지양 피해달라는 거잖아요. 포플류류 줄기 마른병도 호두나무 검은돌기 가지 마른병.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나왔던 밤나무 임금병하고 약간 페이크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포자가 잉크를 뿌리고 흔히 이렇게 보면 밤나무 임금병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출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낙엽성이라고 말하는 일본 잎갈나무 가지금 마른병에 대한 초여름과 늦여름의 차이점. 그리고 편화백 가지 마른병도 수지가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 벚나무 빗자루병, 나출잔항이라는 이런 부분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회색 고약, 노답니다. 고약병, 갈색 고약병에 대한 병균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자 버전하는 거, 마찬가지 또 참나무 급사병에 대한 어떤 특징. 그리고 국내 미발생인데도 이거 다 물어봤습니다. 다 보기 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각각의 교양병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지 나왔고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십시오. 기출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부분까지 결국 이게 잔항각이거든요. 잔항구가 아니고 잔항각인데 이런 부분까지 문제 나왔다는 게 그래서 잔항각인가 나출잔항인가 잔항반인가 이게 병행군과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구조물에 대한 특징 아직까지 그림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양성과정에서 공부하셨거나 그러면 교재에는 분명히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한데 뭐 10회가 됐든 그 다음이 됐든 이제 그림으로도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그림까지는 못 가져왔습니다만은 꼭 그림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지 끝 많은 병입니다. 가지 끝 많은 병. 좀 뒤에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있었죠. 다른 병, 그 고약병이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군에 대한 명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간발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한 보기도 잘 기억해 두시고, 옳지 않았으면 왜 잘못됐는가를 기억해 주셔야 다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낙엽소에 대한 나무 역시 한번 다습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가, 유충은 아니죠. 다른 게 맞고 흘러나오고 이런 부분. 이것도 다른 보기가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강론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답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넣습니다. 기출을. 그러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병이지만 이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나머지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병이지만 나왔던 부분인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는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RNA인데 DNA라고 이렇게 바꿔서 냈는데 이거는 아마 어떤 지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가볍게 한번 점수를 주려고 내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거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게 과연, 물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이미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내용을 넣으셨는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야 되나, 이런 원래 이제 장난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전기가 있고 장난기가 있는데 장난기가 울퉁불퉁하다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특히 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동일한 속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 줄기도 한번 속까지 알고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도 나왔는데 아마 제가 누차 말씀드린 요즘 추세가 이런 추세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증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어떤 병에 대한 건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는 이런 경향이 더 많이 추가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옳거나 옳지 않는가라는 보기보다는 이렇게 특징을 주고 나오는 문제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요두나무 검은 가지 마른병에 관한 설명이고요. 말씀드렸죠? 잉크를 뿌린 다음에 얼른 사람들은 밤나무 잉크병이라고 하기가 쉬울 일부러 그렇게 냈고, 보기 또한 이걸 첫 번째로 배치한 이유가, 그래서 이런 걸 오답을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번나무 빗자루병에는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항 같은 8개에 관한 개념은 맞지만 이게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알고 있어야 되나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번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잔항보다는 나출잔항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출잔항이라서 이게 잘못된 보기인데 그것도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회색고약병에 대해서 이거는 외부 기생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서 문제가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영양분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보시고, 그리고 9회 문제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9회도 이렇게 세 문제 나왔었는데 8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어떤 병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8회 때는 그래도 병명이 우리명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가지끝 마른병이죠. 소나무를 가지끝 마른병 같은 거 꼭 기억해 두셔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색깔까지 수지가 굳는 것까지 맞거든요. 이제 흰색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별군에 대한 것도 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기출을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는 게 나오실 겁니다. 자, 잎입니다. 잎은 특히 이 분류, 속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르코스포라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세프토니에리아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속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하면 5개 분류 정도 되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가면 소나무 잇마름병이 이렇게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세르코스파라라고 할 수도 있고 케르코스파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짧게만 썼습니다만은 방제나 이런 전반에 관한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또 꼼꼼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히 잎에 대한 것은 이렇게 1차 전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동을 뭐로 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전염은 뭔가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보시고 특히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좀 빠르게 나오는가 좀 늦게 나오는가 이런 분도 나오는 적도 있었고, 아랫잎에서 위쪽이냐 이런 위에서 아래냐, 형태가 둥근 모양이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종류도 꼭 꼼꼼하게 봐주시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난각, 자랑반, 자랑포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좀 종류가 많은데 다 싣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수업에 들었던 내용 중심으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보시고, 탄저병도 이런 강모가 존재한다. 호두나무는 사철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좀 더 보시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문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로 활동하고 일자전은 뭐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보시고. 쭉 다대인병도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속에 뭐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갈색무늬병, 자작나무 갈색무늬, 이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갈색무늬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잘 기억해 두시고, 대나무 흰무늬병 이런 부분도 이런 나왔었던 문제들입니다. 꼭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까지도 심지어 칠엽수 잇마름병 같은 경우 일정하지 않느냐까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잎돌림병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꼭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종류 민떡병과 떡병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도 있고,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민떡병 같은 경우는 반복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떡병은 한 차례 피크를 찍고 나서는 반복하지는 않는다. 그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대부분이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타르전문이병 같은 경우도 단풍나무 타르전문이병, 버드나무 타르전문이병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흰가루병 같은 경우 절대기생체라는 거, 절대기생체, 인위기생체 이런 건 앞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거름병, 그래서 거름병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기출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탄저병 중에서도 갈색 테두리를 가지고 백색 팽반, 아까 계암나무까지는 안 했죠. 이 네 가지만 좀 전에 앞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철나무 탄저병, 이건 괜찮은데 이제 좀 더 봐보십시오. 좀 특이한 문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속이 같다고는 다르다,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번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머지는 셉토리아입니까? 셉토리아인데 이거는 다른 속이니까 그런 거 꼭 봐주시기 바라고, 낙엽을 제거해서 예방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겠어요? 월동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느냐, 이런 개념을 알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도 그대로 보지 마시고, 다른 중간계주죠. 그러니까 중간계주가 있냐 없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보기는 다른 강론에 나오는 거지만 정답이 우리 이쪽 잎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런 부분, 역시 잎과 관계되니까 지금 앞 문제도 그랬지만 잎 문제도 한 번에 생각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양분이 저장장애나 잎인데 저장장애는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보기가 맞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역시 흰가루병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려도 역시 줄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를
까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생보자거든요. 잔황보자가 아니라 분생보자인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그래서 그런 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같은 7회차였는데 또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잔황구가 아니라 잔황반입니다. 이거는 잔황반. 그러면 문이병은 잔황반.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수업의 종류 아시죠? 그다음에 병든 낙엽 역시 같은 앞과 같은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무궁화 전문의병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형태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리고 1차 전염원에 대한 거, 분생포자인가, 이런 부분도 역시 계속 같은 형태입니다. 9회에서도. 그리고 이 조기낙엽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 속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보기, 어떤 부분이 틀렸나 제가 기울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최근 9회인데 살균제가 등록된 수업번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방제 부분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까지 가능할지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보기를 나열하고 같은 속인가 이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충분히 예상 문제를 보시면 기출을 충분히 보시면 예상 문제까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